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을 두려워하고 있다? 겁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저 그거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그때 말씀하셨는데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예. 지금 뭐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재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가 되겠냐 안 되겠냐 많이 이제 전망들을 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더 확신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어떤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1주년 어떤 담화를 하셨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6월 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죠. 근데 기자회견 때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선거 결과가 좀 민주당의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비해서 좀 못 미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의 하나로 공소 취소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하. 첫 번째는 이것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지휘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하면 나도 편한데 그래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중립적인 특검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 말씀하셨고요. 물론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 다음에 또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하면 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너무나도 전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한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둔다? 아니죠. 지금 그것은 재판장이 판단하도록 이미 재판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재판장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무죄가 나고 문제가 없으면 유죄가 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공소 취소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거는 판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근데 그게 판사가 판단 안 하고 왜 그걸 본인이 판단합니까? 또는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판단합니까? 또는 그게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던 했던 왜 경찰, 검찰이 판단합니까? 그러면 삼권 분립 중에 도대체 법원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다 대통령이 판단하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국회가 판단하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1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지휘를 하는 경찰, 검찰이 하면 된다?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 지금 들어보는 얘기야 정치에서. 지금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경찰, 검찰이 수사하는 거 모두 대통령이 지휘받고 합니까? 글쎄요. 그거 자체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건 일선 검사는 지휘도 못해요. 총장에게 서면으로만 지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본인이 지시하신다면서요. 그거는 위법 위헌이에요. 위법 위헌이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희 대북송금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한 것은 지휘한 정황이 있다. 이거는 초대형 국정농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특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당시 장관부터 저까지 관련자들 전원이 다 출국 금지돼 있습니다. 종합특검이란 데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초대형 국정농단을 자백하신 건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상권 분립을 헤쳐가고 과거 한국 역사에도 없었던 네. 자기가 직접 지휘권을 검경에 행사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 공소 취소를 해야만 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초조함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이거에 굉장히 경악을 하면서 아마 이 내용을 전부 다 본인도 알고 계셨을걸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은연중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악을 하면서 제가 대통령께서 정말 네. 너무나도 조급해 하시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절박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거는 공소 취소도 아니고요.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 이화영의 입입니다. 이화영의 입이라고 하셨죠. 예, 이화영이 입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이 대북송금은 실제로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와 그다음에 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까봐 그 자백을 할까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사법 리스크고 예. 들고 있는 폭탄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거잖아요. 지지율이 어떻든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든 무조건 이건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임찬종 기자라는 분이 표현을 하셨는데 어렵게 표현을 하셨어요.
vital interest.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활적 이익이다. 그러니까 그 임 기자는 어디 소속 기자인가요? SBS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쓰시길래 제가 기자 그거 한번 봐야겠네요. 예. 바이털 인터레스트 사활적 이해가 사활적 이익이다. 공소 취소는 사활적 이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 풀어보면 공소 취소라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라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화영의 입을 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어떤 얘기를 할까 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쭉 그 추측하고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바로 이 사활적 이익, 죽고 살고의 이익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화영의 입이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화영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 대통령께서는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화영 씨 지금 갇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파렴치한 범죄들로 인해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7년 판결 형이 나왔죠. 거기다가 지금 4개월 추가됐어요. 예, 4개월. 위증으로. 예, 그거는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추가가 됐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럼 이화영 씨 사면을 못 해줍니다. 당연하죠. 예, 사면을 재판 못 해줍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소 취소가 해야지만 이화영을 사면할 수 있어요. 아, 재판을 아예 없앨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너무 파렴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면해주기 위해서는 검찰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든지 저의 연어 술 파티가 나왔다든지 아니 뭐 어떤 다른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거기에 모아지면서 예. 재판을 없애야만 이화영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전망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야, 공소취소 할 수 있겠어? 특검은 물 건너갔다. 하면 안 된다. 뭐 탄핵이다. 어쩐다. 하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연어술 파티가 없어도 특검은 해야 된다. 공소 취소는 해야 한다. 그렇고 결국에 해야 되는 것은 설령 공소 취소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화영 씨는 풀어줘야 되는 거죠. 사면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네. 이런 기사를 접했어요. 이화영 씨 석방해야 된다. 이화영을 석방해야. 예. 지금 이 판결이 나왔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이 이화영은 석방해야 된다고 기자회견한 걸 봤어요. 어디고 민주당 예, 민주당 국회의원께서요. 석방을 근데 어떻게 해주지? 그러니까요. 방법이 뭐야?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석방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화영 씨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아, 좀만 참아줘 이거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 누구 어떤 의원이 했을까 찾아봐야겠네요. 네, 지금 찾아보시면 아마 금방 나올 텐데요. 예, 지금 이화영을 석방하라 한번 찾아보시죠. 예, 근데 금방 나올 텐데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거고 굉장히 사활적 이익이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장동에 관련돼서는 별로 이런 이슈가 안 나오죠. 아, 그거 뭐 이제 항소 포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섭지 않아? 항소 포기했죠. 그다음에 이익 다 몰아줬죠. 돈 수천억 다 지원해줬죠. 예. 아, 그렇구나. 김만배 이런 사람들 입을 다 막았다. 김만배, 정진상, 아하. 예, 또는 김용, 정영학, 남욱, 그렇지. 정영학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뭐 1,000억대 이상 다 예. 받았죠 보전이. 그 입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제 대장동에 이재명 당시 지사님이 개입됐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거지. 다 이제 이익 보전 받아. 절대 이익 얘기하지 않죠.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이익이니까요. 이미 입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재판 받으셔도 될 거예요 아마. 이화영 한 명 남았네. 그런데 이화영은 지금 언제 입을 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100%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100% 단언하신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그건 거짓말이었지만 네. 저는 100% 단언하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뭐냐? 재판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화영 씨 사면도 없고 지금 있는 그 재판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만 해주시면 이화영 씨는 100% 자백합니다. 그렇군요. 100% 자백합니다. 자백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한테 당시에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 사건 다 보고했고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자, 그 말을 자백을 한다 이거죠. 100% 자백합니다. 이화영 지사. 왜냐하면 이화영 씨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거나 네. 아니면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나누거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한 30년은 나올 네. 범죄입니다. 100억
지금 환율로는 한 120억도 넘죠. 그 뇌물입니다. 100억 원을 북한에 보낸 것, 예. 뇌물로 보낸 것, 그렇죠. 북한의 뇌물, 삼자 뇌물, 북한의 뇌물은 아니고요. 저 김성태가 김성태. 예. 이재명한테 뇌물을 준 거죠. 예, 이재명과 이화영한테 뇌물을 준 건데 그 방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거죠. 그게 이제 공소장이야, 그죠? 예. 근데 그 공소장을 찍겠다 이거죠. 예. 그거를 결국 찢는 것은 이화영의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그게 사활적 이익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통령이 하시는 일인데 지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여건이. 여권이든 뭐든 왜 제가 지시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그거는 정말 범죄니까요. 범죄.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시죠. 자,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검사님께 박 검사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화영 전 부시사 석방을 촉구한대. 이거 그 대법원 판결 나와서 그 옥살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석방하죠? 거기다가 지금 연어 술 파티가 오히려 유죄라고 하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촉구한다. 이렇게 자, 얘기한 것은 예. 봐요. 이게 강득구 의원이에요. 친명 중에 친명. 아, 그렇습니까? 그건 이재명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예. 가장 측근인 사람이 이분이 바로 지금 그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주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긴데. 예.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내용 좀 보게. 네. 이화영 전부지사 석방 촉구하는 강덕구 의원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강덕구 의원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사실상 무죄다. 유죄 판결이 났는데 사실상 무죄가 뭐야? 그런 제도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거는 이거 저번에 서영교 의원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네.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의제라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전체 어떤 배심원들의 의사를. 그게 국회도 그렇고 우리 선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면 지금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49%는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예. 비대통령이네. 4대 3보다 더 커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사실상 의원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반대자가 40% 6대 4로 됐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는 의원인데 실질적인 의원이 아닌 거죠. 비의원이군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여러 가지 법률들, 예, 그런 것도 사실상 모두 무효겠네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3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한 표만 하면 어떻다 하지만 그 4대 3이라는 것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난 겁니다. 재판부의 판결로 확정된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판결은 별도고. 예, 그 논리로 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배심원 4명과 재판부 3분을 더해야죠. 7명. 7대 3이고 그리고 그중에 그 7에 재판부 가장 고도로 법률적으로 훈련된 분 3분이 계신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7대 3이면 이제 실질적 무죄는 아닌가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는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장 사법 리스크의 핵은 이화영의 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은 이화영의 사면, 이화영의 석방으로 규결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공소 취소마저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송병훈 그 판사가 굉장히 무리하게 본인도 무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소를 기각했거든요. 이화영한테 면죄부를 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심지어는 배심원들은 이에 대해서 무죄라고 썼어요. 네. 그런데 그럼 무죄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기각했거든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혹시나 이건 제 기우입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혹시나 지금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 사건의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이화영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또 이화영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떤 전초 아닐까, 빌드업 아닐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우이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미 김성태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어. 공소기각을 이미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북송금 재판은 3개입니다.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예. 2개가 남아 있는데 김성태에 대해서는 이 송병훈 재판관 이미 공소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하나 남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소기각을 또 할까봐 아마 공소기각하면 그걸 목표로 바로 이화영 사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사면을 들어가고 이화영을 석방할 겁니다. 그러면 공소기각 했잖아요. 다른 문제들은 아니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 뭐 직권남용이라는 뭐 묘목 밀가루에 대한 것을 말도 안 되게 공소기각을 그거 했지 말고 않습니까? 이제 800만 달러. 지금 8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공소. 공소기각 이렇게 하려 심각한 사건.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거 외국환 거래법 했을 때 안 했어? 왜 이렇게 쪼개기로 했어?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야. 공소기각. 그러면 공소 취소 특검법 없이 그냥 공소 기각을 판사가 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이화영은 풀려나 석방되고 석방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초조함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주무실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재판에서 사라지는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권에 의한 어떤 사법 파괴가 아니라 사법부 안에서 파괴가 되는 거죠. 자,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사법부의 자율성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그것도 또한 잘 봐야 될 일 같군요. 너무나도 잘 보셔야 되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박 검사님이 공소 취소 특별법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이제 그거 싹 우회해가지고 공소기각이라는 사법부 내부의 판결로 또 유도하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핵심을 너무 공소기각이 목표일까? 그게 아니라 이화영의 사면, 석방. 이화영의 입으로 본다면 이 상황을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밝은 눈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이제 그 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왜냐하면 박 검사께서 6월 20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허위의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라는 공개 편지를 보냈어요. 네. 이건 뭐 자기 상급자인데 상급자 소속기관장한테 너무 대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징계권자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대드세요? 아니 세게 대들어야 그래도 좀 반응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고 국가 폭력이라는 말을 좀 아주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셨고 예. 또 심지어 일주일 동안 반응이 없으면 조치를 취한다고 네. 하셨어요. 정 장관을 향하여. 네. 근데 벌써 한 이틀 지났어. 네. 사나흘 남았는데 자, 왜 국가 폭력이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려고 합니까? 국가 폭력이죠. 있지도 않.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것도 넘어갈 주요.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군요. 아니 있지도 않은 사건 가지고 저랑 저 가족은 지금 뭡니까? 제 커리어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거기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인데. 근데 직무정지 됐어. 일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일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일하면, 제대로 일하면 이렇게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다. 그러면 누가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사과하시고 저 복귀시켜 달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위원회라고 위원회 또 만들어서 또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안 할 거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후에는 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요. 최초로는 민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형사는 본인이 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꽉 쥐고 있지. 예. 검찰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입장 나온 다음에 제가 또 조치 취할 거니까요. 민사라고 한다면은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거. 예, 명예훼손에 의한 그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국가배상도 할 겁니다. 근데 정 장관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한 몇 억 하려고 그래요. 민사소송. 글쎄요. 뭐 저도 소송대도 많고 인재대도 많아서요. 그거 좀 상의해봐야 그거 되겠습니다. 진짜 변호사비 많이 들죠. 예, 지금 저 분변 사건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걸로 하면은 그냥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저도 편해요. 제 경험에는 한 5천만 원 적어도 1억 원은 들 텐데 변호사비가. 아주 뭐 변호사비 많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마련하시고? 요새 뭐 기본급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뭐 저희 처한테 좀 손을 벌려야죠. 알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걸 마무리 짓고 반드시 끝까지 해야지. 그래야 재발이 안 되죠. 정성호 장관의 경우는 명백하게 2025년 9월로 기억되는데 네. 법무부의 그 보도자료에 네. 연어 술 파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지금 정청래 지금 저 당대표께서 이렇게 흔드는 거에 보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도관이 그걸 뭐 봤다는 진술이 있다. 이런 식의 기사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거를 정성호 장관이 낸 그 보도자료에 그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다 이제 아닌 걸로.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도관의 진술도 없었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한 것은 잘못한 거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정 검사님, 정성호 장관을 좀 아시죠? 그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면 참 합리적인 분이에요. 공소 취소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저는 뭐 정성호 장관이든 근데 부자연 왜 이런 예. 분이 예. 그렇게 무리한 일을 감행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떤 그 짐작이 좀 짚히는 게 있으세요? 왜 그저 장관이 최근에 사표 사표를 사표 내셨다가 반려되셨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낸 거예요. 글쎄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거 보니 그건 좀 이상하죠. 본인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 손으로는 못한다. 예. 위원회가 하시라. 그렇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끝까지 계속 하라 그러면 정말 한 대통령 밑에도 못 있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있겠군요. 글쎄요. 예.